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게 숙소를 직접 구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변인의 숙소까지 직접 챙기다니,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재명 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 시절부터 네. 지역과 공주였죠. 공주에서 여의도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에 집이 없었던 거죠. 공주에서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네.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서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물론 지역구를 잘 챙긴 거기도 하고 서울에 숙소를 두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대변인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연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집 좀 숙소가 어딘지 알아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직원들이 이제 묵는 그런 숙소에 박수현 대변인이 들어갔다. 네.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 여관 같은 데서 아하.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 직원 숙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대변인의 숙소를 거처를 마련해 준 이유, 사실은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 운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그 비서실장 말고는 관저가 없죠. 근데 아마 그 문재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발령받고 나서는 당연히 수석도 관저가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민정수석쯤 되면 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 그래서 100평 넘는 부산의 집을 팔아도 강남에 네. 한 30평 아파트 전세값도 안 돼서 결국 평창동에 조그만 연립주택에 세를 들었다. 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도 열심히 챙기고. 전직 국회의원이죠. 예, 전직. 그렇죠. 이 전직 국회의원인데, 그러면서 재산이 도대체 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까? 어땠습니까? 재산 상황이 나왔나요? 아, 여기 나왔군요. 2012년에 공보에 나온 겁니다. 네. 국회의원은 누구나 이제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부인과는 별거 중이고 네. 본인의 재산은 없다고 봐야겠죠. 아. 자동차 1,000만 원에 채무가 또 1,000만 원 있으니까 사실상 재산이 없다고 봐야 될 거고요. 부인 명의로는? 예, 부인 명의는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마 공주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은 이제 아파트가 있지만 또 채무도 꽤 있기 때문에 부인도 재산이 뭐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별거라는 게 아직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닌가 보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부인과 같이 있지 못한 이 상황을 가지고 지난 2015년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에서 이 부인 이야기를 꺼내서 동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라는데, 화종대 의원님, 이거 예. 무슨 사연입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예, 그때 이제 당시에 전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회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내도 없다. 물론 뭐 아내가 완전히 이혼한 건 아니니까 있긴 네. 있겠지만 떠나갔다. 그리고 2번 징역 갈 뻔했는데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나를 떠났다. 네. 그리고 의원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네. 다시 이제 돌아오라고 6번이나 찾아갔지만 결국 얼굴도 못 봤다. 네. 지금도 이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를 다시 이제 돌아오게 해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가운데 네. 아내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떠났는데 네.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지금 이제 당선됐다고 내가 돌아오겠느냐. 네. 다시 좋은 자리에 갔다고 내가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당 회의에서 왜 한 겁니까? 그 당시가 아마 친노 비노 주류로 나뉘어서 막 싸울 그 당시의 상황이었나 보죠? 그렇죠. 예. 네. 그때 이제 그 친노하고 비노하고 엄청나게 싸울 때였는데 만약에 싸워가지고 분당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하. 결국은 자기 자신은 더 당선될 가능성이 더욱 더 어렵다. 난 지금 이렇게 가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왜 당까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꺼냈다고 그럽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들은 동료 의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런 사연이 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자, 그 연설에서요. 유독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죠.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야, 기분 좋다! 자, 어제 이 명문이라고 일부에서 또 칭찬을 받기도 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이 추도사가 초안을 받아서 추도사를 하기 직전까지 직접 계속 여러 번 고쳤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원래 글쓰기 스타일이 그렇습니까? 유난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유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봐야겠죠. 네. 지금 본인이 말했지만 어쨌든 자기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번이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이 다 끝나고 다시 왔을 때,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바치는 헌사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참모진이 21일 날, 일요일 날 초옥을 넘긴 것 같습니다. 한 이틀 동안 계속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다듬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야, 기분 좋다 같은 표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아니면 사실 참모들이 넣기 참 힘든 표현이죠. 네. 따라서 본인이 직접 마지막까지 수정했다는 게 그 원고 곳곳에 흔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 추도식에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석한다라는 문구도 원래 초안에는 없었던 문구를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써 넣은 문구였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딴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사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연설문 쓰는데 굉장히 꼼꼼히 여러 가지 법칙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연설도 잘하고 네. 글도 잘 썼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5년 집권 내내 강원국 연설비서관이 그 네. 연설문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그냥 저 노무현 대통령만 5년 쓴 게 아니고 김대중 대통령 때도 3년이나 썼던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을 그대로 쓴 거죠. 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자신은 내가 이쪽 연설문 잘 쓰는구나. 네. 그래서 나를 계속 쓰겠구나. 네. 바꾸겠지 했는데 안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써왔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 번은 이제 연설문을 이렇게 써야 된다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전체를 요약하는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로 임팩트 있게 전달하라.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로 연설문을 써라. 네. 사실은 국민들이 일반적인 쓰는 말은 이 국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서민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네. 연설문을 쓰다 보면은 대개 지식인이나 네. 아니면 관투의 말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거를 좀 강조를 했던 거고 네. 한 번은 자기가 이제 연설문을 다 고심해가지고 대개 한 번 쓸 때 한 3, 4일 걸린다고 그래요. 네. 써가지고 밤늦게 이제 빨리 달라고 해서 밤늦게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넘겼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좀 기다리라고 내가 좀 손을 봐가지고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 안 자고 기다려요. 새벽까지. 네. 기다리는데 한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가 3, 4일 동안 그 고심을 해서 썼던 거를 한두 시간 지났는데 상당히 장문이었는데도 쫙 고쳐가지고 보내왔는데 마지막 문장에 감사합니다까지 다 고쳤는데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하나도 흠잡을 데 없는 이런 네. 영문이더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대통령의 연설문을 써준 게 아니고 네. 오히려 대통령을 괴롭혀왔다. 연설문을 네. 엉뚱하게 씀으로써 네. 괴롭혀왔다 하는 그런 아주 좀 마음까지 갖게 됐다는 그런 회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글쓰기, 연설문을 쓸 때 요구하는 것들은 이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가운데는 중요한 말은 앞에 써라. 그리고 문장은 짧게 써라. 그리고 끝까지 말하기 전까지 읽고 또 고쳐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 이번에 추도사를 썼던 문재인 대통령이 참고했음직한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저희가 대표로 꼽아 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노 전 대통령의 장례 장시에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영화 광해를 보면서는 눈시울을 붉혔던 그런 장면이 있어서요. 저희가 장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어떤 장면을 보고 그렇게 슬프게 저렇게 눈물을 흘린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경수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 지금 이제 저장면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에 이제 후보 시절이죠. 2012년이면. 네. 그 과정에서 영화를 보고 이제 우는, 눈물을 닦는 장면이 뒤늦게 공개가 된 건데, 네. 김경수 의원에 따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광해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가짜 광해가 떠날 때, 그 신하가 그 허균 역을 했던 유승용 씨로 기억을 하는데, 절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울컥했던 그런 장면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지금 3위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그렇군요.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노 전 대통령이 장례를 마친 뒤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너무 울음을 울어서 119까지 왔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봉주 전 의원의 증언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병원에 이제 뭐 울음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는데 유독 울지 않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후에 집에 돌아가서 그 김정숙 여사의 표현에 따르면 너무 울어서 저러다 죽겠구나 싶었고 119에 신고를 합니다. 사람 죽는다고.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집에 가서 울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이제 4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거처를 마련해 준 이유, 사실은 이게 뚜껑을 열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본인의 책 운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의 그 비서실장 말고는 관저가 없죠. 근데 아마 그 문재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발령받고 나서는 당연히 수석도 관저가 있는 줄 알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민정수석쯤 되면 관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 그래서 100평 넘는 부산의 집을 팔아도 강남에 네. 한 30평 아파트 전세값도 안 돼서 결국 평창동에 조그만 연립주택에 세를 들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현역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구도 열심히 챙기고. 전직 국회의원이죠. 예, 전직. 그렇죠. 이 전직 국회의원인데, 그러면서 재산이 도대체 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서울에 집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까? 어땠습니까? 재산 상황이 나왔나요? 여기 나왔군요. 2012년에 공보에 나온 겁니다. 네. 국회의원은 누구나 이제 재산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부인과는 별거 중이고 네. 본인의 재산은 없다고 봐야겠죠. 아. 자동차 1,000만 원에 채무가 또 1,000만 원 있으니까 사실상 재산이 없다고. 거기에서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가운데 네. 아내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떠났는데 네. 어떻게 다시 돌아오겠느냐. 지금 이제 당선됐다고 내가 돌아오겠느냐. 네. 다시 좋은 자리에 갔다고 내가 돌아오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오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 당 회의에서 왜 한 겁니까? 그 당시가 아마 친노 비노 주류로 나뉘어서 막 싸울 그 당시의 상황이었나 보죠? 그렇죠. 예. 네. 그때 이제 그 친노하고 비노하고 엄청나게 싸울 때였는데 그것 만약에 싸워가지고 분당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하. 결국은 자기 자신은 더 당선될 가능성이 더욱 더 어렵다. 난 지금 이렇게 가정 형편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왜 당까지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 얘기를 꺼냈다고 그럽니다. 네. 다시 이야기를 들은 동료 의원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런 사연이 있는데. 자, 문재인 대통령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모식에 참석을 했었죠. 그런데 자, 그 연설에서요. 유독 귀에 들어오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이었죠. 들어보시죠. 봐야 될 거고요. 부인 명의로는 예, 부인 명의는 이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마 공주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인은 이제 아파트가 있지만 또 채무도 꽤 있기 때문에 부인도 재산이 뭐 많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별거라는 게 아직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는 아닌가 보죠? 저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부인과 같이 있지 못한 이 상황을 가지고 지난 2015년도에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에서 이 부인 이야기를 꺼내서 동료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라는데 하중대 의원님 이거 예. 무슨 사연입니까?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예, 그때 이제 당시에 전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회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아내도 없다. 물론 뭐 아내가 완전히 이혼한 건 아니니까 있긴 네. 있겠지만 떠나갔다. 그리고 2번 징역 갈 뻔했는데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나를 떠났다. 네. 그리고 의원에 이제 당선된 다음에 네. 다시 이제 돌아오라고 6번이나 찾아갔지만 결국 얼굴도 못 봤다. 네. 지금도 이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를 다시 이제
자, 문재인 대통령이요,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게 숙소를 직접 구해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변인의 숙소까지 직접 챙기다니,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이재명 차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아시겠지만 이제 국회의원 시절부터 네. 지역과 공주였죠. 공주에서 여의도가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서울에 집이 없었던 거죠. 공주에서 그러니까- 시내버스를 타고 네. 그러니까 고속버스 타고 올라와서 여의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물론 지역구를 잘 챙긴 거기도 하고 서울에 숙소를 두지 않고 그렇게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대변인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집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연을 알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집 좀 숙소가 어딘지 알아봐라. 네. 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직원들이 이제 묵는 그런 숙소에 박수현 대변인이 들어갔다. 네. 오늘 박수현 대변인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그 여관 같은 데서 아하. 생활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배려를 해서 그 직원 숙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대변인의 숙소를 노무현 대통령님도 오늘만큼은 야, 기분 좋다 하실 것 같습니다.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야, 기분 좋다! 자, 어제 이 명문이라고 일부에서 또 칭찬을 받기도 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 이 추도사가 초안을 받아서 추도사를 하기 직전까지 직접 계속 여러 번 고쳤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원래